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설명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산에듀와 LS 일렉트릭이 함께 만든 PLC 제어기술자 2급 초청 설명회 사회를 맡은 LS 일렉트릭 기술지원센터 이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외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업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기업 및 그리고 교육 관계자분들 그리고 현장 전문가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과정 안내가 아니라 전기 자동화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술 교육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발표와 질의응답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도 의미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간단하게 인사하면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LS 일렉트릭의 50년간 현장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격시험의 기초와 내용 전개를 주도하고 계신 LS 일렉트릭 자동화 CIC 기술지원센터 이상백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S 일렉트릭 기술지원센터장 이상백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줘 PLC 제어기술자 2급 초청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 행사를 운영해 주신 다산에듀 대표님, 자격팀, 미디어팀,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관계기관, 학교, 학원, 그리고 교육기관 관계자분들, 또한 이 자격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올라와 보니 작년 6월 27일 처음 3급 초청 설명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3급 과정을 운영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자신감과 함께 이제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LS 일렉트릭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동차 시장 분야에서는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라인이 변경되면서 거의 모든 라인을 저희가 대부분을 저희가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EV 신공장, 그리고 인도 사우디 공장,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광명 라인 개조와 더불어 화성 4공장, 5공장, 그리고 카자흐스탄 해외 공장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주해서 제품을 그쪽에 라인을 증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배터리 시장에서의 약진도 있었습니다. 배터리 시장은 처음 울산 모비스 그리고 동충주, 서충주 라인, 이어서 제이스텍의 인도 공장, 그리고 LG 엔솔의 폴란드 팽라인까지 굵직한 소유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했고 설치 시운전 단계부터 양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 1월에는 EV 신공장에 세이프티 PLC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였고 이번 9월에는 고성능 CPU인 XDC CPU X를 개발하여 폴란드 팽라인 그리고 EV 울산 신공장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경쟁사의 주력 제품과 어깨를 겨줄 만한 자신감이 생겼고 한 단계 앞선 경쟁력이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PLC 제어 기술자 자격을 확산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산업 현장은
PLC 전문 엔지니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2차 전지와 같은 인라인 시장에서는 엔지니어의 역량에 따라 택타임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TCO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자격증을 단순한 증서가 아니고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 기술자의 상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즉, 이 자격증이 가진 의미는 곧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무형 전문가라는 공신력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S 일렉트릭은 자격증 제도의 선곡적 안착을 위해 4가지 지원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교육 플랫폼 실습 장비 지원 확대를 통해 기관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훈련 환경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자격 취득자가 신규 채용 및 협력사 연계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본 자격증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기관과 업체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셋째, 본 자격증과 연계하여 천안 공작 견학 등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정기 기술 세미나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 지속적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단순히 자격증 취득에서 끝나지 않고 현업에서 지속적으로 개인 역량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PLC 제어 기술자 자격 제도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이상백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오정열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셨는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PLC 제어기술자 2급 자격 설명회에 함께하게 된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오정열 교수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축사를 전달할 수 있게 시간을 내어주신 더산에듀 교직원분들과 그리고 LS 일렉트릭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철강 분야 SI 7년 경력을 보유하고 현재 스마트 팩토리 분야 9년차 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과거 산업 현장에서 초급 기술자일 때를 떠올려 보면은 외산 PLC를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PLC를 학습하기 위해 교육기관 또는 제조사를 방문해야만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 일반적이었음에도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혼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한글 자료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늘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PLC 제어기술자 자격은 단순히 하나의 자격이 아닌 학습자에게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산업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을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자격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PLC 제어기술자 상급 과정 및 교과목을 운영한 지도교사 입장에서 이수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먼저 다산에듀 강사님들은 왜 다 잘생겼냐고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일단 먼저 온라인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에서 개발하고 출제하는 문제를 신뢰하고 그리고 채점 시스템을 만족했습니다. 나아가 한번 취득하면 끝이 아닌 상급 자격의 취득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갱신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급 자격이 나온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응시할 생각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MOU를 맺고 빠르게 기자재 준비와 3월부터 강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 한 명이 한 클래스의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에서 강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산에듀와 LS 일렉트릭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과 교수 자료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학생들이 어느 수업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에 학습 동기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단순히 자격 취득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키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플랜 전장 설계 툴을 활용해서 PLC 제어 기술자 공개 문제 도면을 CAD로 옮기고 도면을 기반으로 조립 생산 그리고 PLC 프로그래밍 등 시운전까지 1년의 과정을 프로젝트화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소규모지만은 직접 수행하여 실무 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취업 경쟁력을 올리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울러 PLC 제어 기술자 자격 제도가 더 많은 우수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 제조업의 발전과 안전한 현장 구현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저의 오랜 수건이었던 PLC 자격 개발과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다산에듀와 LS 일렉트릭 개발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의 큰 성취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정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교육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요 행사인 PLC 제어 기술자 2급 과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PLC 제어 기술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전기기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다고 있는 다산에듀의 전병칠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전병칠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뵀었는데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려니 긴장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면 긴장되거나 아니면 슬픈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웃고 있죠.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걸어온 길, 물론 혼자 걸어왔던 길은 아닙니다. 여기 다 같이 계신 기관장분들 그리고 함께 노력하신 분들과 걸어왔던 길을 제가 좀 천천히 되짚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와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0세기 교육 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존 듀이라는 미국 교육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의 교육 철학은 바로 지금까지 암기 중심이었던 교육을 문제 해결로 바꾸고 그리고 개인이 중심이었던 교육을 소통과 화합의 교육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젝트식 수업, 협업 수업들은 모두 다 존 듀이의 교육 철학 위에 만들어진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LC 제어 기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단순하게 PLC에 대한 기술들을 암기했다면 그리고 기능 중심적으로 명령어 중심적으로 학습했다면 그러한 패러다임을 보다 현장의 문제들로 가져오고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다시 교육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들, 서로 상호 교류하는 것이 바로 PLC 제어 기술자와 존 듀의 교육 철학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기술 자격증은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땄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만큼의 실력을 갖췄느냐라고 반문하였을 때 정확한 답변은 하기 어려웠습니다. 역시 전기와 관련된 자동화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격은 있으나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온전하게 역량 검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우리는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PLC 제어 기술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2년 전에 사실은 저희 LS 일렉트릭과 다산 에듀가 이 건물에서 정확히 만났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3급을 발표하면서 1년 후에 저희가 2급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PLC 제어 기술자는 현장의 문제를 교실로 가져오는 것에서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외부기관 가면은 아주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 채점 시스템인데요. VAR 시스템이죠. 최근에는 야구나 축구 같은 거 보면은 예전처럼 판정 시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 비디오와 함께 심판이 판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PLC 제어 기술자는 국내 최초로 VAR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현장 채점관뿐만 아니라 이 중앙에서 다시 녹화된 영상을 채점함으로써 지금까지 1년 동안 시험을 치르면서 단 한 건의 학생들의 이의 제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국가기술 자격을 넘어서 PLC 제어기술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효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비자 효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 자격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계신 교육기관들과 함께 할 때는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였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내가 이 자격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의 산업 현장과는 다르게 교육 현장은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싸거나 성능이 좋다고만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일 주체인 학생들이 먼저 필요로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육의 가장 중심 주체인 교사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교사들에게 이걸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해시키고 교사들의 효용 가치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기관의 효용도 높여야 됩니다. 교육기관은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되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커리큘럼까지 완전히 바꿔야 되니 교육기관에게도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저희가 설득해야 했습니다. 즉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육기관, 그리고 교사 이 세 분의 이해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그들에게 녹아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효용을 높이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는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문을 넓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 시기에 출시된 상품의 가격은 교육 상품의 지금은 저희가 7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만나보고 계십니다. 할인됐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객의 취향에게 맞춘 교육 커리큘럼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은요. 고등학교도 있고 직업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삼성전자 교육을 들어갔는데 삼성전자에서 원하는 것은 역시 또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업마다 이제 어떤 맞춤식 교육이 필요한지를 본격적으로 알게 되어서 그때그때마다 고객에게 맞춘 가장 좋은 교육안들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객의 편의를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넓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고객을 위해서 전국에 여러 시험장을 만들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북 시스템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저희 교육을 만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저희가 문턱은 낮추고 문은 활짝 연 효용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통용입니다. 어디서든지 이것들이 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혹은 우리가 되게 멋진 기술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무엇이 불편한지를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4,500분 정도와 함께 계속 이 자격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성도 높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더 신뢰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유효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검정이 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344명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검정을 치르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344분의 이수한 교육분들은 저희 다산 에듀에서만 시행한 교육에 해당하고요. 이 교육의 대부분은 현직 교사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PLC 제어기술자가 학생들,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중간 과정으로서 이걸 가르치는 분들에게 반드시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다산 에듀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는 아주 중요하게 현직 교사분들 그리고 강사분들의 교육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덕일까요? 저희가 주문량들도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산 에듀에서 온라인 콘텐츠만 하더라도 벌써 1,000건 이상의 저희가 주문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정 인원은 총 400분 정도 됩니다. 이 검정 인원은 마지막 3번째 웨이브인데요. 교육에서 첫 번째 교육의 웨이브는 교사가 먼저 교육을 받는 거고, 두 번째 웨이브는 학생이 교육을 받는 거고, 마지막 3번째 웨이브가 그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행된 거는 작년 11월부터 했는데요. 벌써 400분 정도가 시험을 봤다니 저희도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회 53개 분반의 검정이 지금까지 치러졌습니다. 총 저희가 상시 검정과 정규 검정을 합쳐서 26번의 검정이 있었고요. 분반으로 치면은 53개 분반이 지금까지 시험을 치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시험장에서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각 시험장에 여러 학생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신 여기 계신 분들의 모두 다 같은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률은 꽤 높지가 않죠. 지금 29.7%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작년에 예상 합격률이 얼마 정도 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을 때 제가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거는 저희가 절대 건들 수 없는 숫자인데 3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분이 시험 보면은 3분이 합격합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은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와이어링부터 해서 PLC와 함께 인버터에 대한 모든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참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니까 제가 전산으로 확인한 결과 시험을 3번, 4번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속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셨구나. 이런 데에서 이 자격을 운영하는 제가 조금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현재 저희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과 검정장의 현재 현황입니다. 주로 이제 경기도 쪽과 함께 충청 지역, 그리고 이제 전라, 경기 지역까지 경상 지역까지 있고요. 오늘 멀리서 한림공고 제주도에서 선생님도 와주셨는데, 제주도 또 작년에 가서 저희가 검정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지도에 나온 요 작은 점들이 사실은 저희 PLC 자격을 모두 다 받쳐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더 긴밀하게 호흡하고,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잘 시행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 저희도 비로소 성장을 한다는, 즉 동반 성장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큰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했던,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과거에 이 교육을 하면서 시험장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는 걸로 오늘 제 인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기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단위 기계들이 많죠. 아주 큰 대기업에서는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동작한다면은 이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이 단위 기계 중심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떤 공무를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본인이 평소에는 LSPLC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하나 발생하면은 이거를 해결하는데 참 한 서너 시간 정도,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PLC 제어 기술자를 공부하면서 이 PLC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LS 연수원이 저기 청주에 있거든요. 본인이 이걸 하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의 휴가를 내면서까지 청주 연수원에 가서 또 더 나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단일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는 30분 정도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시험장에서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그날 시험을 본 학생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요. 특정 이제 기업에 계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바로 꿈꿨던 바로 PLC 제어 기술자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도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성인 교육에 오면서도 늘 교육받는 거는 다 외산 PLC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국산 PLC를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외산 PLC만 교육받았었죠. 왜 그랬을까요? 저의 교수님도 외산 PLC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틈새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순간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다산에듀가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뢰와 책임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이 교육을 운영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발 벗고 나가서 도와드린다는 약속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비단 여러분들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래야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다산 에듀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와 주신 1년은 감개무량한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사람이고요. 이제 더 중요한 오늘 PLC 제어 기술자 2급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앞으로 제 뒤에 분께서 해주실 겁니다. 2급 출제위원이자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한 중심에 계신 LS 일렉트릭의 박채용 매니저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 기술센터에 있는 디지털 인프라 팀에 있는 박채용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PCQ 2급, PLC 제어 기술자 2급의 차이점과 기존 3급과 왜 PCQ 2급을 꼭 공부하고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PCQ 3급 같은 경우에는 접점과 코일, 그리고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제어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이런 제어를 했다면은 PCQ 2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급에 있던 내용도를 추가해서 아날로그 제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이라든가 크기 비교, 그리고 스케일링과 같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들을 처리하는 그런 제어가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급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어를 이용한 단순한 그런 디지털 제어를 했다면은 2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온도 센서라든가 습도 이런 아날로그 센서 값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다양한 이제 PA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3급보다도 좀 더 넓은 분야의 이런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PCQ 2급에 만들면서 이제 추가된 기술 역량 부분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산업 자동화 이제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통신 쪽을 강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확장성과 이제 빠른 속도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제 산업계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이번 그 PCQ 2급에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를 검증의 한 부분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과 이제 설정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 장비들 간에 이제 통신을 할 때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PCQ 2급에 이번에 HMI라는 제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HMI를 통해서 요즘에 빅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작화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또 기존의 이제 3급 PCQ 3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로만 이제 PLC를 제어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HMI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PLC의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 값들도 저희가 입력하고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이제 자동차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인버터 상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PLC 프로그램을 반영을 해서 뭔가 예지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도 적용하기 위해서 인버터에 통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주파수나 전압이나 이제 전류 같은 값들을 갖고 와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밍에 적용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예지 보전을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도 추가가 되어서 산업 현장에 쓰이는 다양한 이제 온도 센서라든가 이제 수위 센서 같은 값들을 실제로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그런 역량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는 왼쪽 그림이 저희가 이제 PCQ 2급에서 사용하게 될 이제 교육용 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3급에 있던 거와 같은 거는 이제 PLC와 이제 인버터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HMI와 연결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저희 이더넷 모듈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두 개의 HMI와 이제 이더넷 모듈은 서로 통신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PLC 상단 부분에 저희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추가해가지고 말씀드린 다양한 센서의 이런 값들, 아날로그 데이터 값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예제로 만든 수위 탱크 수위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희 기본적인 물 탱크에 수위를 이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위를 제어하려면은 먼저 수위 센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수위 센서에 해당하는 역할이 여기 가변 저항을 돌려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수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변 저항을 저항할 때 들어오는 전압으로 저희가 수위를 높이를 계산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 물탱크의 펌프의 유입 또는 유출을 결정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방향, 역방향으로 이제 유량의 유입, 유출을 결정을 했고요. 그럼 유량 유입 속도는 저희 인버터 주파수로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세 개의 스위치는 저희 이제 비상 스위치와 그다음에 수동 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를 이제 제어하게 됩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탱크 수위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저희 작화를 통해서 여러 개의 이제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총 4개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이력 알람, 그 다음에 자동 진단 알람, 자동 진단 상태, 그 다음에 자동 기본, 그 다음에 수동 모드. 그래서 4가지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 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탱크의 상태와 펌프의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요. 말씀드린 이제 센서의 값을 탱크 수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탱크 수위에 따라서 저수위, 중수위, 고수위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위에 따라서 이제 연산된 결과가 이제 출력 주파수로 해서 펌프를 구동시키게끔 하는데, 각각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량 유입을 할 건지, 차단을 할 건지, 배출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발생 시, 뒷부분에서 말씀드린 이제 진단 모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상 램프가 발생을 해서 리셋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동 진단 모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탱크 수위 제어 시스템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기능인데, 제가 요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산업계의 이제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탱크 수위가 변화할 때마다 펌프의 이제 주파수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기록을 누르게 되면은 매 초마다 그 주파수의 변화하는 값들을 샘플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5개의 샘플링을 하고, 평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계산된 샘플링을 값을 계산해서 평균
변화율을 또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평균 변화율을 계산했으면은 실제로 시스템을 돌리면서 이 정도 마진까지는 문제없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 정도 이상이 되면은 뭔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차율을 넣어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계산이 돼서 이제 상한 평균 변화율의 마지노선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값이 이제 계산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진단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시스템을 구동시키다가 실제로 물탱크의 수위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요 상한 평균 변화를 넘어서는 순간에 이제 이상 동작이 발생이 됩니다. 예.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예지로 사전에 어떤 시스템의 문제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이 이제 실제로 PLC로 연산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입력 센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탱크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날로그 값을 받아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스케일이라는 명령은 꼭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탱크 수위를 비교를 해가지고 저수위냐, 중수위냐, 고수위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 명령어도 반드시 이제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저희 펌프 변화하는 주파수를 이제 샘플링하는 부분인데요. 샘플링을 하고서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고 이제 오차율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뭐 빼기라든가 더하기, 나누기가 같은 이런 사칙 연산이 무조건 이제 포함이 돼서 로직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기술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 운영 관련해서 임기훈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임기훈입니다. 네, 좀 전까지는 매니저님께서 저희 PLC 제어기술자 2급의 이 기술적인 부분, 실제 현장에서 이 PCQ라고 하는 자격이 얼마나 유사한지,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교육자로서 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들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PLC 제어기술자 3급이 운영이 되었고요. 그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학습자에게 요구했던 목표는 바로 기초적인 역량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퀀스 회로를 보고 이해하고 직접 결선하는 와이어링부터 PLC 인버터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들에 대한 구현을 우리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사용한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연, 실습 중심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PLC 제어기술자 3급 같은 경우는 응시 요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모두가 동일한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연, 실습 중심, 즉 우리가 하나의 이론을 상세하게 전달을 한 후에 강사 또는 교육자가 시연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실습자가 직접 이 내용을 다뤄보고 몸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PLC 제어기술자 2급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 PLC 제어기술자 2급에서 다루는 역량만을 따지면요, 한 단계 그 이상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급 제어 능력, 예를 들어서 HMI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날로그 제어, PLC 인버터에 좀 더 추가적인 고급 제어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역량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런 독립적인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복합적인 통합 제어 역량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3급에서 진행을 했던 교육 방식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급에서 저희가 제시를 한 교육 방식은요, 바로 프로젝트 기반 교육 방식입니다. 즉 학습자에게 저희가 지속적인 과제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다양한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기반 교육 방식을 저희가 교재나 강의에 어떻게 녹아냈는지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다루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듈식 교재 체제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전에 3급 교재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학습자의 수준이 다소 낮으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점진적으로 어떤 이론을 확장하는 개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급부터는요, 이미 3급에서 기본을 다 다졌다라고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된 학습 단위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의 학습 단위를 완성을 한 이후에는 또 다른 학습 과제가 부여가 되고 또 다른 학습 내용이 부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독립된 학습 단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덜어갈 거는 덜어도 되고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집중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와주신 인증기관 분들께서도요, 지금 이 PLC 제어기술자 2급을 교육과정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빼도 되는, 이게 바로 모듈식 교재체제 활용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습자에게 과제를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 학습 단위, 매 스텝마다 실습 과제를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좀 더 수동적으로 내가 지식을 전달을 받고 학습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별로 실습 과제를 부여했고 이것을 학습자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장점,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뭐 단순한 기능 습득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맞춤형, 실제 현장에 가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현장이 반영된 큰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앞전에 설명을 드린 뭐 탱크 수위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온도 제어, 스마트팜 온도 제어 시스템과 같은 실제 현장에서 요구를 하는, 사용을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 과제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앞전에 있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완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여러 기능을 결합한 통합 제어 과제를 완성하도록 저희가 교재를 구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PLC 제어기술자 2급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요,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계획한 내용으로 학습자에게 다가갈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보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수정을 해서 학습자에게 최적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PLC 제어기술자의 현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PLC 제어기술자의 현재였고요. 이제 앞으로 PLC 제어기술자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미래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다산에듀의 자격팀장 오연아 팀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산에듀 자격팀 팀장 오현아입니다. 제가 조금 대진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전병틸 대표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박채용 매니저님도 교육을 많이 하셨고, 저희 임규호님도 강의를 하고 계신 강사님인데 그냥 맨날 컴퓨터만 만지는 제가 마지막에 하게 돼서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으니까 다들 조금 편한 마음으로 제가 하는 부분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고 오늘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PLC 제어 기술자 자격의 주역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PLC 제어 기술자의 미래,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PLC 제어 기술자를 발전시켜 나갈까를 조금 고민을 했는데, 역시 저희 다산에듀는 항상 마음을 고객에게
가장 마음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 분석 결과를 좀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봤고요. 주요 골자들은 저희가 기존에 세웠었던 향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좀 반영해서 그 앞으로의 성장 단계들을 구체화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그 확산을 최우선으로 이 자격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그 검정에 응시하신 분들의 60%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나는 이 검정에 응시를 했다. 이 PCQ를 공부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신호가 이제 시장에서 이 자격이 실무 중심 자격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했고 저희의 이런 강점들을 좀 살려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실무 능력 검증을 하는 부분을 강화해서 저희 자격이 대여 능력 판단 기준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 결과 중에 그렇다면 왜 당신들은 학습만 하고 검정에는 응시하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주관식 물음들을 저희가 좀 던졌는데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는 이제 가까운 곳에 시험을 볼 데가 없다. 또 이제 내가 맞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없다. 이런 응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저희 이 PCQ 시험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시험 보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인증 기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지금은 대개 4일 과정 또는 이제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듣게 되시면 뭐 토일 과정해서 뭐 3주, 4주 뭐 이렇게 좀 장기로 들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단기 과정도 좀 만들어 볼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뭐 블렌디드 러닝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좀 다양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 PCQ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에서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경험하고 검정에 참여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자 지금 저희와 그 교육기관 별도 공급과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이 되는 대로 이제 여기 계신 인증기관 분들과 교육기관 분들께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인증기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LS와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성장하시고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될지를 계속 검토 중이고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확산을 해서 저희가 기본기를 좀 다지고 2026년에는 자격 체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자격 체계 완성의 중요한 포인트는 1급의 완성과 이제 보수 교육 과정 개발 완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급과 3급은 보급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1급은 PLC 제어 기술자를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최고 전문가 수준의 과정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과정 개발 시 지금까지는 저희가 LS와 다산에듀가 이제 주로 과정을 개발했다면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만들어서 이 PCQ 자격 체계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격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저희가 보수 교육을 지금 이 자격을 설계할 때부터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수 교육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수 교육은 여기 계신 인증기관 분들만 운영이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한 보수 교육 운영 기준은 일단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을 만들 때 한 과정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교육 구분을 심화교육, 확장교육, 신기술교육, 재교육 등으로 구성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 다양한 교육들을 들음으로써 이제 앞으로 PLC 제어 기술자분들의 그런 역량 발전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이 공인 자격으로의 승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공인 자격이 되기 위한 검토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민간 자격이 공인 자격으로 이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아직 저희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10월이 돼야 사실은 기준이 완성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례를 조사를 해봤을 때 이 민간 자격, 공인 자격으로 승격해주는 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자격이 정말 수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이 자격을 수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이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점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는 가장 빨리 내년부터 공인 자격을 준비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너무 빠른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자격 미달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공인 자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이제 공인 자격의 승격의 기회가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패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2027년 4월 공인 자격 신청을 목표로 2026년 7월부터는 저희 내부적으로 TFT를 구성해서 뭐 행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절차적인 부족함이 없는지, 그리고 이 관련 직종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연구 등을 진행해서 2027년 4월에 신청한 저 공인 자격 승격 과정을 통해서 PLC 제어 기술자를 취득하신 분들이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이런 날이 왔으면 하고 바라고 이 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의 목적은 이게 자격이 정말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게 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이 자격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로 뭐 VAR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그런 걸 좀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자격이 국제적으로도 좀 통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LS의 제어기가 나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이 PLC 제어 기술자 교육 과정을 통해서 LS 제어기 활용 능력을 공부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지금 LS 제어기가 가장 많이 확장되어 있는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려고 하고요. 뭐 국내 자격의 국제 통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제가 이 마지막 장표를 만들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이 PLC 제어기술자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주역분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뭐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저희 다산에듀 같은 경우에는 바른 자격 운영을 통해서 자격 시장을 선도해 보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여기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인증기관, 기업들, 그리고 교육기관들은 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과정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과정을 운영하지만 공동의 PLC 제어 기술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감격스럽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뭐 인증기관, LS, 저희 어느 한 곳이라도 본인의 역할을 좀 소홀히 했다면 오늘 저희가 이룬 이런 성과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저희가 서로 굉장히 든든한 뭐 조력자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냉철한 그 판단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저희 좀 냉철하게 서로를 이제 판단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 PCQ 자격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성장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위대하다 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같이 이루어 나갈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PLC 제어기술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PCQ 3급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2급이 어떤 진행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PCQ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총 4분께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병칠 대표님, 박재용 매니저님, 임규현님, 그리고 오연아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우선 그 전에 저희 LS 일렉트릭, 자동화 CIC, 전력 디지털 부분에 이유미 상무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 덕담이라던가 한 말씀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뵙고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가 LS 일렉트릭이 국내 PLC 제조업체로서 유일한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아마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 외산 PLC만 배웠다, 사용할 줄 안다 그랬었는데 저희가 아마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저희 저변 확대를 해보자라는 그 활동을 시작을 했고, 마침 이제 2년 전에 다산 에듀랑 이런 인증 제도를 만들자 하면서 조금 속도를 더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 센터장님들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이 저희 PLC를 쓰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쯔비시나 아니면 지멘스에서 기계 설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설비들 운영하는 제어기기 때문에 바꾸지를 않으셨고, 그거를 저희가 뚫는 역할을 아마 지난 한 5년 동안 아주 힘들게 했었고요. 그 결과로서 지금 신공장으로 지어지는 자동차에서는 저희 LS PLC가 다 적용이 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공장도 지금 저희 쪽 PLC가 공식 제어기로 이제 인증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비업체들이 저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나 기술자들이 더 많이 우리 LS PLC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져야 저희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취업하기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급뿐만 아니라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1급까지 저희는 계속 달려나갈 거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자격증이 되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 주신 모든 인증기관 분들, 학교 선생님 분들, 또 여러 대학교, 고등학교 많이 저희도 활동을 할 거니까요. 끊임없이 저희한테 많이 좀 요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질의응답 시간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10분 내외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편안하게 손 들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네, 한림공고 교사 김형일이라고 합니다. 작년 아까 저 설명하실 때 6월 17일 때 저도 그때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방문 계기는 그때 제가 고민하던 게 이제 인버터 제어를 어떻게 좀 해서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못 찾는 중에 이런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그때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조합이
다 녹여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회에 참석하고 저희 교사가 그다음에 그 자격 과정을 이제 이수했고요. 또 다산에듀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교육과 동시에 저희가 상시 검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도 더 확장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2급에서 저희가 HMI를 좀 어떻게 좀 도입하고 싶은데 제가 뒤에도 받고 했지만 난이도가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HMI라는 분야는 필요하고 저희가 마이스터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저거를 흡수하기에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2급 PLC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HMI에 대한 기능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급 교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3급 교재가 조금 바뀐다라고 한다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식 체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교과 과정 조금 교재를 모듈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단위를 좀 더 작게 쪼개서 하나의 내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여러 학습 단위에 대한 교육을 다 달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듈식 체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HMI에 대한 모듈식만 뽑아오고 그리고 PLC에 대한 거는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그런 내용들만 잘 뽑아내서 조합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교과 과정을 모듈식으로 쪼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HMI가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산업 현장에 오시지 않으면 보지 않는 학교로 알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볼 때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HMI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난이도가 낮은 버튼 누르는 램프 켜지고 그 정도의 난이도인데 거기서 보면은 지금 플로우 차트를 제공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타임 차트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학생들이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플로우 차트는 굉장히 상위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HMI도요, 사실 내가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하나의 램프가 켜진다든지 그런 신호가 전달하는 그런 체계는요, 그렇게 지금 특성화고 학생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신 것처럼 플로우 차트가 굉장히 많고 동작사항이 많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요구하고자 하는 동작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HMI에 대한 부분도 뭔가 진입장벽이 높은데? 라고 생각이 들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가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동작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절감이 되면은 충분히 이러한 난이도에서도 HMI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가 2급 수준에 맞춰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하필 HMI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식 학습 단위를 통해서 난이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전기학원 이명근입니다. 제가 지금 PLC를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부터 전문대, 한기대까지 이렇게 해서 PLC 교육을 지금 7, 8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직접 전기를 만지고 PLC 기계를 운용하는데 항상 안전에 대한 그런 좀 기준이 없다고 할까. 아예 처음 전기를
그 마주하는 사람들이 PLC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전기에 대한 안전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3급에 대한 그 응시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 3급을 하기 전에 이거 자격증 차원에서 안전 교육이라든가 요런 교육 그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실험하다 보면은 뭐 감전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안에 인버터가 터진다거나 뭐 그런 뭐 크게는 화재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각 기관에 짤막하게만 끝내지 않고 저희가 그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진행하였으면 좀 더 좀 체계적인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현장성과 교육의 효과성. 현장성을 높이면 위험하고 현장성을 낮추면 또 현장과 거리가 멀어지는 두 개가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어려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교육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특히 학교에서는 많이 강조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느 선에서 공급해야 될지가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용접 같은 것도 막 VR, AR 막 이런 것도 하는데 일선에서는 그러면 현장성이 과연 있느냐 실제로 한번 지져보고 좀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용접봉에 찔려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PLC 제어기술자 3급 과정하면서 저희도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전될 수도 있겠다. 저희가 사실은 완전히 날 것을 다루고 있고 기존의 교육기관들에서 하던 고전적인 트레이너보다는 저희가 완전히 날 것 그대로 와이어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3급 교재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2026년 교재를 현재 개정 중에 있는데 이제 그 좀 앞부분에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왜 우리 요즘에 가전제품 사면은 설명서에도 이렇게 딱딱 컬러풀하게 좀 넣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안전하게 학교 교실에서 현장성이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정교라고 합니다. 여기 참석이 한 30분 정도 늦게 했는데 그만큼 저는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다가 오른 바람에 좀 늦었고요. 실제로 PLC 교육을 지금 현재 하다가 여기를 한번 참석해야겠다 싶어가지고는 방문을 드렸고, 실제로 제가 이제 PLC LS 거를 쓰고 있고, 또 HMR까지 다 연동을 해서 지금 학생들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그 기능 경기 대회까지 출전할 정도로 좀 탁월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그 교원 연수를 통해서 그 여름방학 때 교원 연수를 받았고, 다산에도 정별치 원장님께서 잘 알려주신 덕분에 저희도 이제 인증기관 요번에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그 PCQ 상부과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또한 외부 근로자들이나 또 기술자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응시할 수 있게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항상 이슈가 학생 수가 지금 급감하고 있어서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HMI라든지 그 PLC라든지 인버터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높게 책정돼 있어서 이렇게 인증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이런 LS 제품을 샀을 때는 조금 저렴하게 아니면 좀 투자 목적으로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목적
그런 게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실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공간을 저희는 이제 PCQ 전용 공간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 공간에 대한 좀 LS 측에서 좀 시설 투자를 좀 해주시면은 PCQ가 저변 확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터 많이 그런 요구가 있었고 지금 현재 검토해서 곧 이제 결정해서 공고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지금 합의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좀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떨어지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 그 학교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싸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그 경쟁사하고 비교를 많이 듣는데요. 지멘스 미쓰비시가 좀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해서 많이 학교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뚫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멘스가 그리고 미쓰비시가 선점한 시장을 뺏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 질문 있으신데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추후의 질문은 저희 폐회 후에 저희 질문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양전기 공과학원 이한철이라 합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거에 좀 덧붙여가지고요. 이제 터치패드 같은 거를 이제 저희도 만약 교육을 시키려면은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언제쯤 그것이 될 것인가, 기다릴 수가 있는가, 그럼 저희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혹시나 조금 더 정확한 매돌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좀 알려줄 수는 없는지요. 네. 지금 거의 준비가 내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잖아요. 이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이번 주에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희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어서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LC 제어기술자의 자격이 앞으로도 전기, 자동화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